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안방까지 친절히 모셔다 드리는, 가져다 드리는 종목 픽서비스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예, 현대인들에게 재테크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다고 하는데요. 강동석 아나운서는 네. 어떻게 재테크 잘 하고 계신가요? 재테크요. 저는 정기 예금도 넣고 있고 적금도 조금씩 넣고 있는데 최은정 아나운서는 첫 직장을 잡고 돈을 번 지 오래됐으니까 재테크를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어떠세요? 예. 회사를 다닌 지는 꽤 됐는데 왜 제 통장 잔고에는 0원밖에 없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경제방송 아나운서가 되면 네. 남들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백은 좋은 거 들고 다니셨는데. 예, 네. 백은 좋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듯이 재테크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종목 퀵 서비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도 시황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서 마감한 유럽과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 속에 오늘 국내 증시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인데요. 현재 1920선이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1919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오름세죠. 510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흘째 순매수하고 있지만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이나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이 종목 관심이 있다, 아니면 이 종목을 팔아야 될까 이렇게 문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도 함께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0번 저와 함께 통화하시거나 또 옆에 계신 미모의 아나운서 최은정 아나운서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까지 꼼꼼히 챙기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예, 미모의 아나운서 평상시에는 쓰지도 않는 네. 단어를 오늘 써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 킥 서비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지스탁 이상로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의 위원 역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종목 퀵 서비스에는 처음으로 나오셨으니까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뭐 좋은 종목에 대해서 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나쁜 종목에 있어서는 또 나쁘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 있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혹은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로 위원님 예, 각오 한 말씀. 예, 첫 방송이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예, 상당히 떨리고요. 대신에 뭐 킥 서비스 자체가 원래 신속 정확한 거죠. 그만큼 저도 신속 정확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확실한 정보로 보답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때문에 떨리시는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실 것 같아요. 그건 미모의 아니고요. 아나운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심기현 대표님이 사실은 정말 이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미녀의 그 패널 분들과 엮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이상로 대표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듣고 그렇게 실망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네. 종목 킥 서비스 이 오토바이인데요. 네. 오토바이 타시고 저희 종목도 활발하게 좀 해주셨으면 재빨리 좋겠어요. 오셔서 종목 상담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자, 종목 픽 서비스를 시작하기 앞서서 특별한 룰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룰 규칙부터 소개를 좀 네. 해드릴게요. 보다 많은 종목을 엑기스만 뽑아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100초가 되기 30초 전부터 초시계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초시계 소리를 들으면 전문가님들 슬슬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또 종목 킥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요. 별표 또는 별이라고 적으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집계를 잘 해뒀다가 한 달 뒤 월간 왕중왕 별점왕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별점이 남는다 싶으면요. 저나 최은정 아나운서께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차곡차곡 모아보겠습니다. 또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께는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들의 문자가 전화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을 해봐야겠죠.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아름다우신데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LG 생활건강인데요. LG 생활건강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0만 9천 원에 25%예요. 60만 9천 원에 25%. 예, 예. 네, 다소 근데 좀 대형주여서 혹시
이렇게 대형주를 주로 거래하시나요? 대형주보다도 제가 좀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다 묶여 있어요. 아, 예. 아, 그러셨어요. 경기 방어주 성격이고 네. 또 실적이 지난번에 보니까 좀 좋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이거를 그냥 3번 분할 매수를 했는데 좀 단가가 좀 별로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걱정이 같아요. 돼가지고. 그래도 예, 또 이제 LG 생활 건강은 또 내수주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뭐 평소 이용하시는 뭐 라크베르나 오히 같은 제품도 이제 큰 인기를 예. 끌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이 제품 쓰고 계시겠죠? 예.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둘러보니까. 네. 시청자님, 이게 주가 흐름을 네네. 보면 LG 생활 건강은 길게 봤을 때 위쪽으로 네네.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근데 요 며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예.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 걱정 많으세요? 네네. 이달 초만 해도 한 63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예.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의 전문위원 말고 다른 전문위원도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먼저 LG 생활건강 6인의 자문위원단의 평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전문가님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박성을 연구원님도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은 총 5분이 주셨고요. 남은우 원장님께서는 분할 매도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은 심기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 상당히 대표님. 목소리가 아름다우세요, 신 대표님. 5분이 보유하라 그러고 한 분만 분할 매도라고 한다면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간 우상향의 그런 대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딱 이름만 들었을 땐 약간 생필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대세 상승의 이유는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겠지만은 사업 다각화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겸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오랜 기간 동안의 상승 흐름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약간 좀 하락폭이 커졌던 이유 제 개인적으로는 LG 생활건강 이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과 함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였는데 최근에 약간 화장품 관련 업종이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LG 생활건강도 그와 함께 약간의 좀 하락폭을 키웠던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장 LVCNC를 비롯한 코스맥스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LG 생활건강 1.1%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G 생활건강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점 음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방어주 그리고 필수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으로 큰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59만 8천 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61만 원대까지의 상승 가능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63만 원대 다시 한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 LG 생활건강 홀딩 및 그리고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머님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시면서 또 주가가 좀 오른 다음에 또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LG 생활건강 봐드렸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61만 원, 2차적으로는 63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던 분들 한 주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AS 해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으니까요. 한 주 뒤에 또 한번 저희 연결해보시고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네.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풀어드릴게요. 먼저 봐드릴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이 대덕전자를 사도 되는 건지 여쭤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상로 대표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뭐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안에 왜 그러냐면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럼 첫 번째로 한번 기업적인 펀더멘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나왔고 대신 영업이익 부분은 당연히 좀 더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PCB 업체죠. PCB가 FPCB랑 다른 거는 PCB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적이지 않은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거 PCB라고 하고요. FPCB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캐시카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소비 자체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하단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거래량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었고, 다음에 3주 언덕을 형성하면서 또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10,000원이 깨지는 걸 한번 지켜보시자 말씀드릴게요. 주봉상으로 확인해 보면 10,000원대가 지금 지지가 안 되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을 잡자. 그래서 한 9,500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100초 안에 상담이 됐고요. 대덕전자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 가격에서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똑같이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이렇게 매수해도 될까 이런 질문은 어렵지 않나요? 네, 우선 뭐 매수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좋은 종목이냐, 그리고 펀더멘탈을 우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대감도 크지만 하지만은 실적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같은 IT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이 업체라고 할지언정 약간은 주가의 흐름이 좀 반대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점도 있었습니다. 쉬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지만은 그러한 주목과는 좀 다르게 주가는 하향 추세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시점 영업이익률 감소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즉 많이 팔아도 남는 것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영업 환경에 지금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도 13,000원대 고점 형성 이후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올해 2월 달에 고점 형성 이후에 역시나 계속적인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업황은 호조를 보이고 또 업황에 대한 기대감 나타날지언정 이 종목이 무조건적으로 독과점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히려 주가 하락의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 이 코스닥 중소형주 장세가 아직까지는 대체 상승의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 마이크론 역시나 그런 흐름 속에서 약간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보다는 약간 보류 관점 어느 정도 좀 하시는 전략, 보수적으로 관점 잡는 전략 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심기현 대표님께서 하나마이크론 지금은 기회가 아니니까 조금 저점에 내려갔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예, 오늘은 매수 주문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번에도 문자 종목을 봐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리고 있거든요. 상담 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고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 문자를 이용해서 별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기현 대표, 또 이상로 전문위원 이름 적으시고 별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 말에 별점 왕을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네. 자, 이번에 역시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RNL 바이오가 들어와 있는데요. 4,560원에 30% 들고 계시다고요? 이상로 위원님. 네, 그러면 좀 더 맞추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RNL 바이오는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홀딩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일단은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단 지금 4,820원 정도가 지금 변곡점인데요. 그만큼 4,820원은 어느 정도는 지지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주가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주포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갭 하락을 이용해서 내리는 모습 나왔고요. 대신에 밑으로는 계속적으로 밑꼬리를 달리면서 계속적으로 올리는 모습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전에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4,825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4,56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무조건 홀딩을 하시고 4,825원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강력하게 홀딩을 좀 하시자. 그만큼 시장 분위기와 일맥상통하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로 위원님 별점 받으시려고 굉장히 차분하게 잘 진단을 네, 하고 맞습니다. 계시고요. 사투리도 안 쓰세요. 네, 이왕하면 1등 해야죠. 맞죠? 네. 일등, 시청률도 일등. 1등 하고 저도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질 수 없죠. 또 신변 대표님. 코아스인데요. 매수해도 될까 문의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1,100원대에서 1,800원대 강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1,645원입니다. 신변 근데 대표님. 신 대표님은 네. 별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표정이세요? 원래 시크하세요? 아, 그러신가요? 진지하게 가설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코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무용품 특히나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1,1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코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개선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 이유 가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구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뭐 한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봤을 때 크게 시장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경기가 약간 불황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가구와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빠르게 지금 진전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을 한 번쯤은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우선 지금 이러한 급등을 이용한 약간은 매도 관점 내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등과 급락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진 종목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패턴에 있어서 지금 시점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약간은 조금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우선은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과거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거래가 감소할 때는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이 정도만 수반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1,800원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코아스 진단해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최현정 아나운서. 예. 오늘 문자와 전화가 정말로 많이 들어옵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상담 받고 싶으시면요.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 역시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신 분이거든요. 멜파스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상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으셨네요. 네, 일단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터치 패널 업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매수를 조금 보류하시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가격대를 돌파하기가 조금 힘이 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갭이 한번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2만 원대죠. 2만 원대에 갭이 한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금 뚫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은 분명히 좋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딱 한 개죠. 수급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터치 패널 업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약화를 조금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꼭 이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으면 2만 원을 돌파하는 걸 보고 그때 사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적인 부분이 분명히 먼저 들어오게 된다면 2만 원은 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2만 원이 단기적인 저항 구간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살짝 보류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멜파스 19,450원인데요. 2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겠다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자동차 업종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현재 0.2% 상승 중입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26만 8천 원에 비중이 30%. 일부 손절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흐름이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변 대표님.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하기 좀 어렵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현대중공업 아시겠지만 유럽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조선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 조선소에 있어서 국내 1위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아왔었는데 최근에 수주에 있어서는 상반기 삼성중공업에 있어서 약간은 좀 뒤처지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빅3 내에서도 약간의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약간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현대중공업의 최대 장점이었다고 한다면 사업 다각화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른 사업에서 이 조선업황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이겨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주가는 우하향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 바닥을 확인하는 전략은 약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도 기술적 반응 노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유럽발 그리고 Q3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경기 민감업종 쪽인 현대중공업 쪽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의견 그리고 목표가 설정은 26만 원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선 왔을 때는 매도하셔갖고 다른 업황이라든가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손실이 좀 크신데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유럽 경기에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럽 소식 뉴스까지 꼼꼼하게 저희 채널과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종목 봐드릴게요. 이번에도 매수가 가능한지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장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제약주 중에서 신일제약입니다. 몸집이 좀 작은 종목인 것 같긴 한데요. 매수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대신에 글로벌적으로는 계속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예. 시청자분들이 조금 매수에 가담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돌다리는 두드려보고 가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신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 돌다리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실적적인 부분이 분명히 받쳐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총 자체가 좀 너무 작은 주식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1000원 밑으로는 조금 힘든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번 매수를 하시려면 제 같으면 저는 3,600원이 깨지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약간은 도치 모양이 나왔지만 조금 긴 도치가 나왔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아래에서 어느 정도의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세력이 존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지금 이격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격이 좁혀지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에 동참을 하시자. 그래서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3,600원 선에 보시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훈 전문위원님, 도찌라는 말이 뭔가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루는 차트를 말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캔들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여기 끝에 나왔던 캔들처럼 이렇게 이제 일자는 십자 말씀하시는 모양을 거죠? 좀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위에하고 아래 꼬리가 좀 짧을수록 그만큼 힘의 균형을 이루기가 쉽다는 말이고 좀 길게 된다면 그만큼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는 의미겠죠.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깨알 같은 설명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제약 종목은 봤고요. 네. 홈캐스트입니다. 매수가 2,605원의 비중이 20%. 장기적으로 진단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네, 우선 뭐 홈캐스트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셋톱박스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이외에도 뭐 휴맥스라든가 가온미디어 같은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대세 하락의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사실 셋톱박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약간 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모멘텀을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많이 찾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시겠지만은 최대 시장이 유럽과 미국 쪽에서 현재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심리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홈캐스트를 비롯한 셋톱박스 관련주에 있어서 실적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성이 돋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그런 성장성을 잘 나타내줄 지표가 바로 주가인데 올해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작년도와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건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적인 상황에 있어서 포화 상태에 따른 우려감이 지금 시점 약간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을 생각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성장성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성장성 지원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께 저희가 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어제 전문가들보다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네. 지금 별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앞서서 LG생활건강 심기현 대표께서 봐주셨죠? 네, 문자 당연히 오셨습니다. 별 드려야죠 하시면서 별이 성함을 잘 왔습니다.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심기현 대표님입니다. 잘생긴 심기현 대표님 한번 잡아주세요. 네, 심기현 대표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머니 저도 별 뭐 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신 것 같은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별 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예, 전화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거 CJEM에, CJ ENM 들고 계세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28,500원에 30%요. 28,500원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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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00원에 30%요? 예. 예,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만 원이 돌파가 되는군요. 저거 되게 오래됐어요. 아, 들고 계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예, 예.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뭐 거의 1년 거의 들고 갔는데요. 아니, 주가가 이렇게 2만 원 바닥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뭐 안 파셨군요. 예, 안 팔았어요. 대단하십니다. 팔 수 없는 돈이셨나요? 네, 아버님.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게 예. 얼마나 더 가고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이렇게까지 들고 계신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예, 목표 주가를 네. 얼마나 설정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3,000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예, 처음에 살 때. 그런데 그때 뭐 올라가는데 안 팔았어요. 예, 안 팔았는데 안 팔고 나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안 팔았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예, 예. 그때 파셨어야 했는데. 지금 계속 들고 있었어요. 한 예. 네. 생각보다 네. 가격이 올랐을 때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욕심이, 아시잖아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예. 네. 자, 지금 바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매수가 회복이 됐고 수익권 내 예.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예. 수익을 좀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예. 저희가 적절한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예, 예. 이상로 대표께 여쭤볼게요. 예, 들어보시고요, 시청자님. 예. 저희가 한 주 뒤에 또 전화 연결을 해서 잘 예. 대응하고 계신지 여쭤볼 거거든요. 예, 그때도 다시 한번 저희와 통화해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네, 아, 잠시만요. 예. 유기내 전문위원단께서 그렇죠. 이 종목에 확인해 대한 보셔야죠. 의견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상료 대표 의견을 듣기 전에 유기내 전문가 의견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분께서는 일단은 들고 가도 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황규섭 팀장께서는 10%만 팔자, 정태근 팀장께서는 이제는 그냥 수익 실현을 하자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깜빡할 의견이 뻔했어요. 엇갈리셨네요. 네. 예, 이상료 의원님. 네, 시청자님 전화 통화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끊으셨나요? 끊으셨어요. 끊으셨어요. 네. 아깝네요. 일단 시청자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가격대 33,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예. 말씀을 드리겠고,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꼭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33,000원을 기준으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적인 장점과 단점을 조금 알아보셔야 되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회장이죠. 그래서 CJ ENM 회장이 어느 정도 지분을 확대시킨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기대감이 또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CJ ENM 채널이 있는데 거기 방송 채널에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대신에 안 좋은 게 딱 한 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게임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재현 회장의 지분 확대 소식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이 안 받쳐주는 주식은 언젠가 저항선에 부딪히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이 원하셨던 33,000원까지는 보고 계시다가 33,000원을 돌파 못할 시에는 무조건 정리를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려면요, 또 다른 어느 정도 호재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단계다. 그래서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로 의원님, 네.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33,000원을 터치를 했는데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그때 무조건 매도를 먼저 하시고요. 예. 다음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눌림목이 33,000원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선택을 하셔서 그때 다시 재매수로 하는 전략이 좋지, 이때 못 팔고 기다리셨다가는 또다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죠. 그런 예. 부분을 꼭 참고하시자, 그렇게 다음 주에는 말씀드릴게요. 33,000원이 꼭 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서 전화 드렸을 매도를 때. 했다. 앞으로는 네. 어떻게 네, 해야 되냐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입니다. 매수가 3,380원. 3,338원의 비중이 20%. 전망이 궁금하시고 또 손절선도 함께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심 대표님. 네,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하이마트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고 뭐 계속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화답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뭐 유진기업의 전방 산업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이마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워낙 좀 유명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가전제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와는 약간의 이제는 상관없는 종목이다. 따라서 관련된 그 긍정적인 전망과 그리고 관련된 이슈는 이제는 유진기업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매각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변동성 커졌지만은 어쨌든 주가는 밑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전방 산업에 대한 부담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마트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았지만 이제는 그 관심도가 많이 꺼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반등시 매도 목표가 3,000원 라인만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짧게 가져가보자 보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반등시 매도하자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종목은 제일바이오고요. 제일바이오 사도되는지 이상로 전문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용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방역업체 같은 경우를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 일단은 매출 같은 부분하고 뭐 영업이익 부분 자체가 조금 기대치와는 조금 못 미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도치 모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지금 한번 보시면요, 12월 달 2월 27일이죠. 이때 위로 길고 밑으로도 긴 도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주가의 급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가격대 자체가 상당한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도치에 대해서 응용을 조금 해보시면요, 지금 그 부근 지금 1,560원 단위가 지금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단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잡고 있는 모습이지만 상단을 올라가기는 그만큼 물량 확보가 조금 중요해 보이고 다음에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 자체를 좀 더 밑으로 잡으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접근해서 한번 보신다면 지금은 1,46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1,500원을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한 종목을 지금 몇 번을 보내주고 계신 분이 계세요. 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신다고 저희가 먼저 봐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네.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니까요. 이제 네. 그만 더 이상 보내주지 마시고요. 조금 뒤에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또 기다려주세요. 참고로 도찌는 도끼를 가리키는 경상도 사투리라고 합니다. 네, 구구사전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아나운서니까요. 강동성 아나운서만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경상도라서. 네, 다음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여쭤보셨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매수 타이밍 결론적으로 지금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IT 부품 그것도 약간 중소형주에 있어서 사실 좋은 전망 그리고 좋은 얘기를 잘 안 드립니다. 하지만은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워낙 지금 주가가 좀 급락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지금은 저점을 자꾸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우선은 뭐 아시겠지만 터치 스크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폰과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무인 시스템 관련된 장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 업종 내에서도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 좀 차별화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지금 매수 타이밍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9,750원 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얼마를 설정하시느냐,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10,000원 선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감은 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9,7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약 1,300원대까지 짧은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우선 단기 대응 전략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11,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만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디지텍 시스템도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자고 말씀하셨네요. 예, 네. 신기현 대표님 봐주셨고요. 네. 이번에 또 역시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많이 해드리고 있죠. AP 시스템 봐드릴게요. AP 시스템을 11,200원에 비중 50% 실으신 분이요.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매도 시점과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분은 지금 손실 구간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는 뭐 아몰레드의 왕자, 아몰레드의 황제 그런 별칭까지 있었던 만큼 예.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죠. 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 하면 같이 한번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업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건데요. 여기 매출을 한번 보시더라도 매출이 작년 3개월보다 많이 줄었는 거를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 영업이익을 한번 보신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분의 1이 넘는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만큼 주가에 반영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실치 않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조금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21선에 딱 걸쳐 있는 상태인데요. 21선을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식이 내려오면 8,000원까지도 보이는 가격대거든요. 예. 그래서 주봉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가격대가 지금 8,000원에서 9,000원 사이가 정도로 좀 돼 보이는데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매도 시점으로 좀 잡으시면 상당히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대응을 하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매수가 61,600원의 비중이 10%.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만 원이었던 주가가 금세 6만 5천까지 올라왔는데요. 신기현 대표님 인기 같은데요. 강동석 아나운서는 휴대폰으로 게임 많이 하세요? 전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신 대표는요? 저도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이상루 위원님은요? 저도 안 합니다. 저만 최근에 하는군요. 알아서요. 컴투스 주가는 제가 올렸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컴투스 지금 스마트폰 게임을 안 하지만은 어쨌든 예.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거의 저 빼고 아니면은 우리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과 전문가님 빼고는 거의 다 아마 게임을 아마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참 신기한 남자분들이시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종목은 사실 전문가들조차도 약간 좀 예측이 어렵고 매매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워낙 주가가 펀더멘탈 이상으로 물론 성장성을 겸비를 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워낙 그동안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리스크는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된다.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시청자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65,3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67,000원대 올라왔을 때에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모바일 게임기가 약간 성숙기에 다다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성장기에서 이미 주가 상승은 좀 약간은 어느 정도 다 왔다. 따라서 약간 반등씩 매도하시는 의견으로 약간 수익 실현하셔갖고 조금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기현 대표님이 게임 안 하시는 이유는 주말에 바쁘세요. 데이트 하시냐고. 네. 네. 변명하지 마시고요. 네. 컴투스 있잖아요, 신 네. 대표님. 이렇게 네. 신고가 내는 종목은 더 길게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네. 걱정 많으신 거 아니에요? 네,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신고가 종목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예. 우선은 컴투스는 사실 지금 펀더멘탈 예측이 어렵습니다. 과거 엔터주들도 상당히 한류 열풍이라든가 소너시티 효과로서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컴투스를 비롯한 이 모바일 게임 업체 성장성 있지만은 분명히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 종목 네. 봐달라고 문자가 한 100개 온 것 같죠? 자원인데요. 자원을 2,800원에 사셨고 비중이 100%십니다. 비중이 많으셔서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상로 위원님, 최근에 금강제강 부도로 급락했다가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실적을 믿고 가져가도 되는지 알고 싶다고 상담 요청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자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접근을 하신 분 같다. 그렇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청자님 한번 같이 실적을 보시면 좋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한번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늘었지만 우리가 보여야 하는 거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의 1로 이제 반의 반토막이 나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영업이익이 줄고 매출이 늘었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접근을 한번 해보신다면 매출이 일단 어느 정도 불었으니까 반등의 기미는 무조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오늘도 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3,000원대에 보면 도치가 나타나면서 위에 앞에서 보면 상당한 음봉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은 무조건 저항선으로밖에 작용할 수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3,020원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대신에 하단으로 한번 보신다면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더 빠지면 그때는 파셔야 돼요. 가격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번 보시면 2,600원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셨다가 2,6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시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뭐 동시호가 지금 현재가를 보더라도 2,600원 선, 2,610원 선에 상당한 매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원 봤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더 볼 수 있습니다. 네.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ICD입니다. 매수 시점을 문의하셨는데요. 연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심 대표님. 네, 우선 기관의 매도세 나오고 있지만 한번 매수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는 게 ICD를 비롯해갖고 AIM OLED 관련된 부분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 이후 삼성전자가 수율이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도 급락세 나왔는데 최근에 애플 소송과 애플 소송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약간은 ICD 같은 종목군들 AIM O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지만이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꾸준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CD 현재 15,5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한 17,500원대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따라서 AIM OLED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과 투자 가능성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상담해 주신 대표님은 심기현 대표님이셨습니다. 예, 오늘도 네. 참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별점도 바로 보내주세요. 예, 전문가님께 별점 주셔야 두 분께서도 흥이 나셔서 더 열심히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은 별점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킥 서비스는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주요 뉴스를 네. 전해드립니다. 네, 9월 11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부도난 개인 사업자의 절반가량이 베이비붐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 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부도난 개인 사업자 237명 중 43.9%인 104명이 베이비붐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 집단으로 전체 자영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지만 부도난 업체 중에는 40%를 차지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자영업자의 부도가 유독 많은 것은 진입장벽과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창업이 집중된 탓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내년과 내후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수 침체와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가속 등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공기업 매각 주식 매각 지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에서 적어도 4조 원가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재정 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에서 1조 6,300억 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국세 세입 예산 205조 8천억 원의 0.8%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기에다 세외 수입으로 잡아놨던 2조 원 이상의 공기업 주식 매각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주식 매각으로 기업은행 1조 원, 산업은행 9천억 원, 인천공항공사 4천억 원 등 총 2조 3천억 원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박재환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거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급등 지역 등에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의원 입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지난 50대책을 통해 정부 입법으로 선회했고 내용도 전면 폐지해서 탄력적 운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주택법 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반대 입장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폭염과 장마, 유럽발 경기 침체 등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1년 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월보다 0.46% 떨어져 지난해 3월 이후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신도시와 수도권은 각각 0.14% 하락해 서울보다는 내림폭이 적었습니다. 구별로는 강동구가 1.67% 급락해 내림세를 주도했고 강남구 0.93%, 송파구 0.8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마포구와 금천구, 서초구 등 서울 시내 25개 구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급락해 지난달에는 7월보다 무려 1.3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신도시가 0.16% 상승하고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0.1% 올라 월간 가격으로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벗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와 또 전화, 블로그 또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종목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오전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움직임인데요. 1922선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514포인트 강보합권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피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종목 퀵 서비스.